오늘 한폴만패 심층 프리뷰에서 다룰 경기는 승무패 8회차에 들어온 11번 경기 리즈와 맨유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즈와 맨유 경기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새벽 5시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맞대결을 한번 펼치기 때문에 이 주말에 연이어서 2연전을 치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목요일 새벽에 맨유의 홈 경기에서 치러지는 1차전 맞대결을 살펴보면 주말에 승무패 8회차에 들어오는 리즈 홈에서 펼쳐지는 2차전 양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목요일 새벽 5시에 펼쳐지는 맨유와 리즈의 1차전 맞대결 경기를 시청을 하시면 분석에 상당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프리미어리그 공식 사무국에서 발행하는 칼럼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맨유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새롭게 영입을 한 자비처라는 미드필더를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데 칼럼의 제목을 보시면 이 자비처라는 선수가 어떻게 맨유의 중원을 다시금 강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선수가 마르셀 자비처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과거에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에서 전성기를 보냈고 최근에 2시즌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했는데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상당히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맨유의 테나흐 감독이 이 자비처라는 미드필더를 긴급하게 임대로 영입을 했을지, 이 선수가 가진 장점은 무엇이고 맨유에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네모 박스 내용을 보시면 이 자비처라는 선수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프레드라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수비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고 이 자비처라는 선수는 현재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에릭센 선수가 수행을 했었던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활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비처라는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최근 2시즌간 상당히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자비처 선수보다 2선 쪽에서 공격력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격적인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자비처 선수가 2선 쪽이 아니라 3선 쪽으로 한 칸 밀려서 공격적인 역할보다는 주로 3선 쪽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자비처 선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성이 조금 더 줄어든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는 바이에른 뮌헨 시절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자비처 선수이고 라이프치히 시절에는 상당히 많은 공격 포인트까지 올리면서 전성기를 보냈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자비처라는 선수는 이 3선 중원 쪽보다는 한 칸 위로 올라가서 2선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서 수비적인 역할까지 병행을 할 때에 장점이 나오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가진 장점이 상당히 많은데 첫 번째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중장거리 슈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비처라는 선수가 특히나 라이프치히 시절에 굉장히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슛이 강점이었는데 확실히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는 보다 수비적으로 한 칸 내려서서 활약을 하는 빈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중거리 슈팅 강점이 살아남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라이프치히 시절에는 2선 쪽에서 활약을 하면서 중장거리 슈팅으로 상당히 많은 득점을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중거리 슛뿐만 아니라 오른발 킥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세트피스 킥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둔 박스를 보시면 이 맨유가 올 시즌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3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트피스 공격력이 저조한데 이 자비처 선수가 날카로운 세트피스 킥을 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공격력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부상으로 빠져있는 에릭센이라는 선수 역시 세트피스 킥이 상당히 강력한 선수였는데 이 에릭센 선수가 빠진 공백을 이 자비처 선수가 어느 정도 메워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자비처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에릭센 선수의 공백을 메워줘야 되는 이 과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자비처 선수가 분데스리가 시절에 중거리 슛으로 얼마만큼 골을 넣었는지 통계를 매긴 수치인데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이 최근의 2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보낸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란색 부분이 라이프찌히 전성기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는 자비처 선수가 2선 쪽보다는 3선에 가까운 미드필더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 기회가 적었고 중거리 슛으로 딱 2골을 넣는데 그쳤습니다. 반대로 한 칸 위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었던 라이프찌히 시절에는 2020-21 시즌에 8골, 2019-20 시즌에 9골, 2018-19 시즌에 4골을 중거리 슛으로 넣었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슈팅 능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맨유에서도 이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자비처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강점으로는 이 자비처라는 선수가 워낙에 분데스리가에서 경험이 많고 챔피언스 리그 무대까지 굉장히 풍부한 경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맨유의 테나흐 감독의 전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칼럼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선수의 강점이 이 다재다능함 그리고 왕성한 활동량이기 때문에 테나흐 감독이 기본적으로 선수들에게 왕성한 전방 압박을 주문을 한다는 점에서 이 자비처 선수의 다재다능함과 왕성한 활동량이 맨유의 전술에 상당히 어울릴 수 있는 영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비처라는 선수의 강점은 이 중원에서 빡빡한 상황 속에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공 소유권을 지켜냄에 있어서 상당히 편안함을 느끼는 장점이 있고 이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도 패스 정확도가 87.7%를 기록을 했을 정도로 준수한 패스 정확도까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비처 선수가 분데스리가 시절의 폼만 보여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영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강점으로는 자비처 선수가 태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맨유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카세미루 선수가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상대 선수의 목을 조르다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즈와의 2연전에서 모두 카세미루 선수가 결장이 되기 때문에 중원에서 카세미루 선수 특유의 왕성한 활동량과 수비력이 없어지는 맨유라는 점에서 이 자비처 선수의 태클 능력이 상당히 주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자비처 선수가 상대를 압박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이고 인터셉트 그리고 세컨볼을 따냄에 있어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중원에서 공격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상당히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 이 분데스리가 시절의 자비처 선수가 라이프치히와 바이에른 뮌헨에서 198번의 태클을 시도를 해서 149번을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태클 성공률이 무려 75%나
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비처라는 선수가 단순히 박스 투박스 미드필더로서 공격적인 재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원에서 태클을 바탕으로 한 소유권을 되찾는 능력도 상당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중원 공백이 심한 맨유로서는 이 자비처 선수가 어느 정도 기량을 발휘해 주느냐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맨유의 상대 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시 마치 감독을 경질을 하면서 현재 감독직이 이 공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즈라는 팀이 왕성한 전방 압박을 펼치는 팀인데 이 감독이 없기 때문에 이 맨유와의 경기에서 과연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맨유의 홈에서 펼쳐지는 1차전 맞대결에서는 리즈가 감독이 선입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감독 대행 체제로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이 주말 승무패 8회차에 들어오는 리즈에서의 홈경기 2차전 맞대결에서는 감독이 선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즈가 또 다른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에버튼이 감독이 교체된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스날을 홈에서 1대0으로 잡아내는 이변을 연출을 했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역시 감독 교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 11번 경기에 들어온 리즈와 맨유 경기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새벽에 펼쳐지는 1차전 맞대결을 시청함과 동시에 이 주말 승무패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새로운 감독이 긴급 부임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20억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에 들어온 11번 경기 리즈와 맨유 심층 프리뷰 한 폴만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금요일에 축구 승무패 8회차 현미경 분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